일단 요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거야. 그 다음에 f 플러스 g는 역함수를 갖는다. 그럼 역함수를 이거를 그냥 hx라 하자. 역함수를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나다 조건을 봐봐. f에다가 이걸 쓰면 f에다가 플러스 fx 플러스 gx를 넣었더니 이게 의미가 이 gx가 된다는 뜻이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g에다가 fx 플러스 gx를 넣었더니 fx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형에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야. 그래서 이제 나에서 나 여기다가 이런 것을 이용하고 싶잖아, 그지? 요거를 나 조건에다가 뭘 집어넣겠어? 요걸 이용하고 싶으니까 fx 플러스 gx를 나에다 집어넣어놨지, 그지? 나에다가 x 자리에다가 fx 플러스 gx를 집어넣는 거야. 유형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그지? 여기다 넣었어, 그지? 그러면 f에 f 플러스 g를 넣는 거지, 이렇게. g에 f 플러스 g를 넣는 거야. 이렇게. 이게 g에 뭐가 되는 거야? f 플러스 g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런데 얘는 뭐지, 얘는? 다시? 일로 가지, 또, 일로. 이게 g지, 또, 그지? 그잖아? 그럼 f에 얘가 gx가 되는 거고, 플러스 g의 f 플러스 g는 요거 fx지, 그지? 이렇게 된 거야, 그지?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다시 쓰면 여기 된 거지? fx 여기 gx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이놈은 뭐로 쓸 수 있냐면 얘로 쓸 수 있다는 거지. 왜 저기를 왜 가겠어? 가조건을 이용하려고, 가조건을.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f 하시고 저기에 f 플러스 g의 x, 이걸 왜 간다고? 가조건 이용하려고. 이렇게. 그 다음 여기 x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야? x 자리에다가 hx를 넣어, hx. 왜? 가에서 역함수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hx를 집어넣으면 x가 되지. 그지? f 플러스 g의 역함수를 hx라고 했잖아. 여기다 hx를 합성하면 얘는 x가 될 거 아니야, 그냥. 그래서 fx랑 뭐랑 갖게 되는 거야? gx가 갖게 된다, 이렇게 된 거야. 이해는 되지, 우선 이해는. 이해는 된다는 거지, 그냥 이해는.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를 있잖아? 요거 나에다 대입해. 나 대입하면 f에 ff니까 2배의 fx 이퀄 그냥 fx인 거지, 그지? 그래서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것은 f의 이 x는 그냥 x라는 식을 만족한다, 그지? 치환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지? 따라서 fx는 뭔 거야? 2분의 1x, 2분의 1x 넣으면, 그지? 2분의 1 x구나. gx도 그냥 2분의 x구나. 이걸 알게 된 거지, 그지?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f의 256은 2분의 1 때리니까 2, 1은 2, 2, 4, 2, 8에 16. g의 40은 2분의 1 때리니까 20.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합은 148이다. 그냥 유형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특이한 문제인 거지, 그지? 알겠죠? 자, 우선 기억번은 우리가 y는 하고 f의 절대값 x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사실은 옛날 애들은 이걸 다 외웠었어. 근데 지금은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 y는 fx에 양수 부분만 그리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얘는 y는 f의 마이너스 x 그래프인데 얘 자체랑 얘랑 비교하면 무슨 대칭이야? y축 대칭 관계죠, 그죠? 그래서 이쪽을 그리고 y축 대칭한 것을 그리라는 거야, 사실은. 알겠지? 그래서 양수 부분만 우선 그려줘, 이렇게. 그 다음에 y축 대칭한 것을 그리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당연히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긴 마이너스 3이겠죠, 요 점이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 그래서 4개가 되는 게 맞지, 그지?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들이 평가하기 위해서 낼만하다.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뭐 외우고 있는 거니까, y는 절대값 fx 그래프. 이렇게. 그럼 얘는 밑에 거 뒤집어 올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린다는 건 다 알고 있지, 그치? 이렇게. 그럼 결국 얘는 두 개의 지점을, 교점을 가지니까 틀렸지. 이렇게 하면 돼. 이 디귿번은, 봐봐. y의 절대값 f, 절대값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외워두는 게 좋아. 왜냐하면 얘는 많이 해야 되거든, 이것저것.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y는 fx에 1, 4 분면만 그려. 만 그린 후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을 각각 그린다. 알겠죠? 이렇게.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거 그래프 가져오면 이거의 양 1사분면 부분만 그리는 거야. 1사분면 부분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는 거야. 얘만. 그리고 나서 그냥 x 대칭한 거 그리고 y 대칭한 거 그리고 똑같이 요거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원점 대칭은 이거를 y 대칭하고 x 대칭한 게 원점 대칭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그리시면 다 그린 거예요. 이 그림. 알겠죠? 그러니까 요건 외워둬야 돼. 알았지? 얘는 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1사분면만 그린 다음에 x 대칭 그리고 y 대칭 그리고 원점 대칭까지 그려라. 알겠지? 외워두면 됩니다. 자, 얘는 2차 함수잖아? 그러면 이 2차 함수 아래로 블록한 f라는 2차 함수가 y는 fx가 누구랑 만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6이랑 만나는데 그 점이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지, 문제에서. 그지?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거 함수식 구할 수 있잖아. 그지? 함수식. 감소하게 구할 수 있죠. 어떻게? f, x 이퀄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최고차항수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전개해봤어. 됐더니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4가 되면 할수 인수분해가 돼. 또 얘가. 그지?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로 2차 함수가 만들어진 거야. 그치? 그래서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제 완벽하게 fx 그래프를 그렸다. 이렇게. 그럼 얘가 1이고 여기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이렇게. 이게 fx예요. 중요한 건 이 합성함수에 해당하는 놈이 항상 0보다 커나 같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이놈이 어디 있어야 되냐 이거지. 이놈이. gx가 어디 부분에 있어야 이걸 t로 치환한다고 생각하면 머릿속으로. 항상 0보다 커나 같냐. 그지? 그지? gx는 뭐보다 커나 같아야 0보다 커나 같냐. gx는 1보다 커나 같다. 그지? gx 즉 t라고 얘기한 얘 있잖아. 얘가 1보다 커나 같은 곳은 다 집어넣으면 무조건 어떻게? 양수겠지. 그지? 그래서 gx는 1보다 커나 같다는 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근데 gx가 0일 때 3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이런 거 하려면 gx를 잡으면 좋겠지. 그래서 꼭점의 좌표를 난 표현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잡을 거냐면 gx를 x-알파의 제곱 이렇게 잡고 0일 때 3을 지날 수 있게만 하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그치? 왜 이 짓을 왜 했냐? 얘가 꼭점이 y좌표잖아. 그치?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다는 소리는 얘가 1보다 커나 같으면 되는 거지. 꼭점이 y좌표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3이 1보다 커나 같으면 된다. 따라서 알파의 범위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루트 2에서부터 루트 2까지다 라는 걸 판단 내리시면 된다. G2는 뭐냐? G2는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2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는 알파 제곱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 알파 되고 플러스 4 플러스 3, 7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감소하는 함수지 알파에 대한. 그래서 알파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2에서부터 루트 2까지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요때가 최대값이 되고
요때가 최소값이 됨을 알아낸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4 루트 2에 플러스 7이 되는 거고, 루트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루트 2 플러스 7이 됨을 알 수 있다. 그치? 둘이 더하니까 답은 1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참 서술형으로 내기에도 좀 깔끔하고, 그지? 괜찮다. 이런 느낌의 문제가. 이거 의외로 항등함수 나오지만 상수함수도 가끔 나와. 알았지? 항등함수 앞에 내가 냈잖아. 객관식에서. 그지? 그건 많이 해봤단 말이야. 근데 얘는 상수함수도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y는 x와 연립을 해. 연립을 한 후에 대칭 축에 대해서 축을 이용해서 점을 체크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그지? 그래서 우선은 요 그래프 연립을 먼저 해야 되겠지? 3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고 는 x라고 하겠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3x 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때 x 값은 0하고 1이라는 사실 알아. 그치? 그럼 어떤 느낌이냐? 영하고 이제 3분의 2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y는 x 그래프랑 이렇게 지나면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겨. 이게 이제 1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대칭축을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만나는 점에 대해서 가로선을 그으면 돼. 이렇게. 가로선. 이게 대칭축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로선을 그은다. 그럼 요 점, 둘이 커플이야. 그지? 그 다음 요거랑 커플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요 가운데 선의 중점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얘네 둘이 더한 것과 얘네 둘이 더한 것은 같아서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해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0 왕따로 혼자 있을 수 있고 1도 혼자 있을 수 있어. 이거는. 그지? 근데 지금 0하고는 반드시 3분의 2는 0하고 같이 있어야 돼. 왜냐면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 3분의 2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 거니까. 그지? 근데 3분의 2만 있으면 안 되지. 왜냐면 3분의 2에서 3분의 2로 가는데 0이 나오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1은 누구랑 같이 있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 그지? 1은 혼자 있어도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거야. 알겠지? 요거 외워두면 돼. 알겠지? 그래서 학교에서는 항등함수도 나올 수 있지만 항등함수는 모든 문제집에 웬만한 문제집 다 있어. 근데 상수함수는 없는 문제집도 있어. 그렇지? 그래서 요거 외워둔다. y는 x와 연립을 하고 가로선 그어서 대칭축을 이용을 해서 표현한다. 근데 y는 x랑 만나는 점은 혼자 있어도 되지만 대칭축으로 연결된 그 점은 같이 있어야 된다. 알겠어요? 야, 딱 이제 외워.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이 대소관계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이 가운데는 3,3이야, 알았지? 교점이. 그 다음에 얘 1,4, 4,2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1,4, 4,1 이걸 외워. 1,4, 4,1 이걸 이제 대입하면 게임이 끝나는 건데 이거를 고민하지 말란 말이야. 고민하고 있으면 이걸 안 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약간 자기가 수학을 엄청 잘한다고 자만하면 안 돼. 왜냐면 내신은 거의 80%는 외운 거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시는 거야. 알겠지? 그지? 낙생은 한 50% 라고 생각하면 되고 50% 다 풀어내고 남은 시간이 있으면 한 20% 더 맞추면 한 60, 70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럼 잘하는 거잖아. 그래도 송님은 그래도 한 8, 90%는 그치? 외운 거에서 나오겠지. 그 외운 게 나와야 10%를 맞출 거 아니야. 그 시간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외운단 말이야. 그냥 이 문제 나오면은 교점 3개고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구나. 그냥 가운데 3,3, 1,4, 4,1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구나. 이거 끝나는 거지. 교점 3개를 나온 다음에 그치? 근데 어떤 함수에서만 되는 거야? 이건 다 감소함수에서만 되는 거야. 알지? 감소함수에서만 이런 일이 나는 감소하는 함수에서만 하지. 증가함수에서는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날 수 있겠지만 걔는 어디 위에만 있어? 증가하는 함수는. y는 x 위에만 있는 거야. 그때는. 그게 의미가 없잖아. 너무 쉽잖아. 그럼 내면 이걸 내는 거야. 얘 무시하지 마. 얘 수능에 한번 나왔던 애야. 이런 느낌의 문제가.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한 문제야. 외우는 거야, 그냥. 그렇지? 자, 봅시다.
자, 우선은 항상 이렇게 F랑 FFX의 치역 이런 문제는 항상 F의 치역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이건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낼 거야. 알았지? 그치? 그럼 첫 번째 쉬운 거부터 해. 쉬운 거부터. 뭐부터 할래? 하나를 할래? 5개를 할래? 쉬운 게 뭐야? 하나가 쉬워? 5개가 쉬워? 5개가 쉽지. 5개가. 원래 5개가 제일 쉬운 거지. 왜냐면 다 화살을 받았으니까, 그지? 그러면 화살 다 받았으면 FFX도 5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와 치역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할 건데, 개수가 이렇게 해놓고 얘가 5개인 경우. 그럼 몇 가지일까? 함수 개수는? 5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120개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함수의 개수가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여기서부터 잘 봐 이제. 뭐 5개도 쉽고 1개도 쉬워 사실은. 근데 여기서는 치역의 원소 개수가 4개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우선 4개 선택해 줘야지. 그렇지. 54로 4개를 선택해 줬어. 이제 어렵잖아. 그러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야. 이렇게. 우선 F가 결정돼야 돼. F. 생각하면 다 똑같은 방법으로 풀 거니까. 만약에 이 4개를 결정했다고 생각해보자. 이게 54로 4개를 결정했어. 그럼 우선은 쏴야 되겠지. 그치? 근데 얘가 화살을 여기다 막 쏘잖아? 그럼 1, 2, 3, 4가 화살을 그대로 똑같은 방향을 쏘겠지? 여기다 1, 2, 3, 4가 여기다 쏴야 될 거잖아. 1, 2, 3, 4가 우선은. 1, 2, 3, 4가. 5도 여기다 쏴야 돼. 그치? 근데 1, 2, 3, 4가 쏘는 애들한테 그대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도 1, 2, 3, 4면 여기도 1, 2, 3, 4가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아야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왜냐하면 1, 2, 3, 4가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서 1, 2, 3, 4애가 여기한테 쏘는 방법에서 몇 가지야? 1, 2, 3, 4 여기 쏴. 몇 팩이야? 몇 팩? 4팩이겠지? 4팩. 아, 선생님 왜요? 얘가 다시 쏠 거니까 여기다가. 얘는 없어. 화살이 없는 애야. 얘가 쏠 거니까 이 4개 다 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5는 여기다가 쏴야지, 5는. 왜냐하면 F를 만들어 주려면 합성함수는 얘를 타고 가지만 F는 이걸 다 보내줘야지 F가 되는 건데 이 5가 얘한테 쏘면 안 되겠지. 그럼 치역이 달라지지. 얘한테 쏘야지. 그래서 4 이렇게. 4개 중에 하나 쏘는 거지. 5가 쏘는 것은 4개 중에 하나 쏜다고. 이렇게. 이해돼? 응,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응. 자, 이제 하다 보면 이해가 돼, 이제. 세 번째. 3개인 경우. 그럼 우선은 5C3 해주겠죠? 그지? 5C3? 그지? 5C3? 그러면 내가 여기서 타겟은 이제 3개만 잡을게. 3개만. 이렇게 3개만. 그럼 얘가 이제 1, 2, 3도 화살을 쏘겠지, 여기다가. 그지? 그럼 화살 받아서 또 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도 똑같이 1, 2, 3의 타겟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지? 왜냐 여기 치역이 3개야. 아, 이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봐봐. 1이 4를 쏘면 안 되겠잖아. 1도 1, 2, 3 중에 쏠 거 아니야. 그치? 2도 1, 2, 3 중에 쏠 거 아니야? 3도 1, 2, 3 중에 쏠 건데 만약에 1, 2, 3이 2한테만 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나머지가 뭐 1, 2, 1, 3 쐈어. 그러면 1, 2, 3이 쏘는 대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얘도 타겟도 3개 만들려면 1, 2, 3은 1, 2, 3에 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헷갈리지? 그래서 여기 5C3으로 설정시켜줬지? 그럼 1, 2, 3은 반드시 1, 2, 3에 하나씩 대응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그럼 얘가 대응이 됐죠? 이렇게 뭐 대응됐어? 이렇게. 그럼 얘도 보내줘야 된단 말이야. 4, 5. 그지? 4, 5도 1, 2, 3 중에 선택해서 보내줄 거 아니야. 그지? 맞아? 그런데 어차피 화살 다 받았기 때문에 4가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5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3의 제곱. 이렇게. 처음에 FX 보여줘도 그 FX가 보낼 때는 4, 5는 아예 안 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얘가 타겟 3개를 잡았어. 그러면 1, 2, 3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단 말이야. 왜냐면 1, 2, 3이 가는 곳으로 똑같이 갈 거니까. 그치? 그럼 1, 2, 3이 다 1한테만 갔어. 그럼 여기는 1, 2, 3 화살 하나씩 받았다 하더라도
얘는 1, 2, 3은 다 1로밖에 못 간단 말이야. 그러면 마지막에 개수가 다르잖아. 그치? 헷갈리는데 사실 어려운 헷갈림은 아니야, 사실 이게. 자, 네 번째, 이제 두 개인 경우. 그럼 타겟 두 개 잡겠죠? 그럼 OC. 그럼 타겟 두 개 잡아. 그럼 여기도 똑같이 1, 2개 타겟이 잡힐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1, 2가 가는 곳 선택하는 거, 1, 2가 가는 거 2팩토리얼.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3, 4, 5가 체크하는 거 2의 3승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마지막 한 개인 경우는 뭐야? 한 개인 경우는 하나 선택하면 되지 그냥. 하나인 경우는 OC 1 선택했어. 그지? 그럼 얘가 이제 1이야. 1 이렇게. 그죠? 그럼 1은 그냥 1로 바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죠. 그지? 그럼 나머지 애도 다 1한테 쓸 수밖에 없지. 그냥 한 가지씩. 그죠? 다 더하면 이제 1305가지. 그러니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하나하나 보면은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자, 우선은 이게 60도라고 써 있고 문제에서 AM은 4라고 써요. AM 4. 여기 4야. 표시를 시킨 대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AN은 3루트 3. 표현해줬지? 그 다음에 AC를 지름으로 한다 했으니까 AC 지름으로 하면 당연히 뭐야 90도 표현해야지. 90도 이거. 이렇게 90도 표현. 딱 보자마자 이 전체의 넓이는 이 삼각형 넓이 더하기 이 삼각형 넓이다라는 게 바로 나와야지. 산술 기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지? 그래서 전체 넓이는 뭐야? 2분의 1에 3루트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 요거는 뭐랑 같다? 2분의 1 곱하기 3루트 3. 그 다음에 곱하기 뭐야? CD.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 C2. 4 곱하기 C2. 요거랑 같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 귀찮으니까 CD를 X라고 놓고 얘를 Y라고 놓으면은 좀 더 예쁘게 풀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정리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4x 플러스 3루트 3 y는 18이 나와. 이렇게 18이. 계산하면. 근데 문제를 딱 보니까 이런 18하고 BC가 뭐야? BC는 x라고 놨잖아. x분의 am은 4 플러스 그 다음에 y분의 3루트 3 이걸 풀래. 이거를. 아니 18 대신에 이걸 넣으면 되잖아. 그냥 이렇게. 얼마나 친절해 문제가. 그지? 친절하잖아. 얼마나 친절해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게 분배 해갖고 이제 한술기하 쓰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그지? 아무것도 아닌 문제잖아. 그지?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 쓰면은 작거나 같다 해서 43 플러스 24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계산하면. 그래서 P-Q는 19다. 자, 문제에서는 이거 여기 참이라지, 그치? 여기 참이니까 살짝 지워가지고 여기 뭐냐? 보니까 xy 절대값에서 1보다 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보다 크냐 물어본 거잖아. 그럼 우선은 얘 전제를 가지고 얘가 2보다 큰지를 증명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얘는 곱이네? 합이네? 아, 산술기하 써보자. 그치? 왜냐하면 x제곱은 0보다 크고 y제곱도 이제 0보다 큰 상황인 거잖아. 이 상황에서 0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나는 산술 기하 평균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작거나 같다 2배의 루트하고 x제곱 곱하기 y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합이 나오고 곱이 나오면 산술 기하 평균을 쓰라는 거야. 우리한테. 합이 나오고 곱이 나오면. 그럼 나는 이거를 2의 절대값 x, y로 쓸 수 있지 않냐? 그럼 이놈이 1보다 크다는 전제가 있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2보다 크다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지? 요거가 이거다라는 것이 증명된 거지. 그치? 그래서 맞다. 이렇게. 물론 위험하지만 숫자를 막 집어넣어서 아니 무조건 성립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지 판정하는 애들이 많지. 그래도 빠를 수도 있고. 그지? 근데 지금 이렇게 합과 곱이 나오면 산술기하 평균을 써봐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절대값 이렇게 주고 절대값이나 루트가 나오면 양변을 제곱하는 거야. 이거냐 물어봤는데 절대값이나 루트가 나오면 양변 제곱해라. 이 전제에서 얘를 알아내라는 거잖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알아내라 했으니까 이걸 양변을 제곱해 본다. 그러면 x 제곱하면 이제 가로로 바뀌어서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은 얘도 가로로 바뀌죠? 그럼 얘 제곱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x 절대값 y로 바뀌어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x 곱하기 y 이퀄 절대값 xy다. 그럼 이가 뭘 의미하는 거냐? 아, 같은 부호다. 그래서 얘는 x 곱하기 y가 0보다 크다. 근데 0이어도 되잖아. 등호까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 의미하는 것은 얘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맞는 거야. 그치? 마지막 티귿.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큰 상황이면 0, x 플러스 y, xy. 물론 참 이게 참 쉽진 않은 거야. 뭐냐면 틀렸으면 발레를 찾고 맞았으면 증명하는 건데, 그잖아. 이거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증명한 거거든, 사실은, 그지? 근데 이거는 사실 증명을 하려고 해도 이 전제 조건 하나만 가지고 얘를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틀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틀렸지. 뭐야? x 대신에 뭘 대입하고 1 대입하고, 그지? y 대신에 1을 대입을 하면 얘 2인데 1이잖아. 그지? 말이 안 되잖아. 발레를 찾은 거지. 알겠지? 이렇게 하면 돼.